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들을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난주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시장 모습 속 많은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가격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14% 상승한 3437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29,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장중 31,5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의 경우도 2.69% 상승한 1,800달러대, 시가총액 6위의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9.25% 상승한 0.639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애증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98% 상승 0.3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6%,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도 17.5%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나스닥의 경우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하였으며 S&P 500의 경우도 상승 마감을 하며 상관관계가 다시금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52.58%로 롱 포지션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50.31%가 롱 포지션, 49%가 숏 포지션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XRP의 경우는 놀랍게도 롱 포지션이 63%, 숏 포지션이 36.54%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것 같다, 이제 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가격 분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거래소 중 한 곳이죠. 빗썸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빗썸의 경제연구소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2028년까지 최대 30만 달러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앞으로 6년 후 현재 가격 대비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근거를 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산하 빗썸 경제연구소가 첫 보고서를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매크로 변수 점검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8년 앞으로 6년 뒤 최대 30만 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격 대비 대략 이제 10배 정도, 하나로 치면 한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을 할 거다 이 말이죠. 연구소는 반감기를 앞둔 2023년 전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2024년에서 2028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예상 범위는 1조에서 6.2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4년 정도이죠. 지난 2020년 5월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되돌아 보았을 때 보통 반감기 전후로 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따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의 경우는, 빗썸 경제연구소는 투자자 입장에서 거시경제, 이제 매크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가상자산 고유의 변수가 중요해진 시기다,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비트코인이 변곡점, 비트코인의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분석의 보고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는 미 증시와 위험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좀 높아졌지만 최근 들어 보여준 디커플링의 움직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화될 것이며 이 코인만의 길을 이제 갈 때가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컨트의 대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죠. 주기영 대표가 하나의 언급을 또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저점에 근접했는데 사이클 이론에 근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이 주기영 대표가 한 말이 현재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가 이제 방금 언급드린 빗썸 경제 연구소의 하나의 기고문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이 기고문에는 비트코인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지금 저점에 근접한 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는 이제 사람들이 악재에 대해서 떠들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악재가 해소된다는 것 자체가 호재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말 그대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관한 금리 인상이 이제 과거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렸던 악재였다면은, 위험 자산의 큰 위험 요소였다면은 이것 자체가 해소되면은 호재일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하락을 시켰지만 이것 자체가 다시 한번 해소가 되면 그것 또한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연준의 현명한 대처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 매크로 리스크가 해소되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고 현물 비트코인 상장 펀드에도 1에서 2년 내로 승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 CPI의 급등에 따른 연준의 양적 긴축 우려인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양적 완화로 시장에 대거 풀렸던 돈들이 이제 회수된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이제 투자에 뛰어들었던 대투자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게 대부분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의 결론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 뒤에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현재 일각에서는 지난 나왔을 때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았을 때 좀 둔화세가 보였다라는 소식이 2022년 5월경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또한 이제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이제 50bp 0.50%포인트 인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이 재차 대조표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매달 진행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하락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주기영 대표의 이야기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현재 매크로 경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 위험 자산 측에 큰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하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테라의 USD 폭락, 이제 루나 사태 이후에 이런 음모론이 돌았었습니다. 이 블랙록과 시타델이라는 그룹이 전 세계 자산 운용사 탑인 그룹들이 이제 쇼 포지션으로 일부러 디패깅 사태를 일으켜서 망하게 한 것이다라는 음모론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나오자마자 다음 날인가요? 블랙록과 시타델 두 군데 모두 다 아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뭐 테라 USD를 사고 뭐 보유한 적도 없고 판 적도 없다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음모론이다.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종이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큰 이 두 기업 중에 시타델이라는 기업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시타델의 CEO의 경우는 한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3일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제 기조가 완전하게 우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틀렸다,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본 것 같다라는 좀 이례적인 인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한 기업에,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산을 운용하는 그 그룹의 총수가, CEO가 이렇게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죠. 사회적인 명성도 흠이 갈 수도 있고 기존의 고객들이 떠나갈 수도 있는 이런 성격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를 바꿨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던 이야기였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시타델이 암호화폐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타델이 미국 초단타 매매 금융기업 버투 파이낸셜 등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어려운 내용 같긴 하지만 그냥 거래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보다는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 혹은 시장에 더 가깝다며, 시타델은 암호화폐에 안전하고 깨끗하며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담당할 임원도 고용하고 내부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시타델이나 이제 블랙록이나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 투자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이것을 넘어서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버리고 그냥 시장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 과연 능사일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솔라나에서 한국 시장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솔라나가 한국 시장에 1,200억 원을 붓는다라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뉴스원에 따르면 솔라나 개발사인 솔라나 재단과 솔라나 생태계 투자 펀드 솔라나 벤처스가 한국 웹 3.0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한국 개발자들과 협업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파악하며 게임이나 기타 분야들의 한국 기업들이 웹 3.0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제 다가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펙토리에서 첫 솔라나 한국 해커하우스를 또 개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 벤처스의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케인 펀드나 웹 3.0 메타버스 등에 투자를 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어 지속적인 투자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얼마 전에는 국가 주도로 이런 투자 사업을 유치한다라는 내용 또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한 이 파생 산업들에 대해서 성장은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다라는 시그널들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인 이 피델리티가 이제 퇴직연금이죠. 401k의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져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에 이제 미국의 노동부의 경우는 이 퇴직연금의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 피델리티가 좀 이거에 대해서 뺐으면 좋겠다. 투자 옵션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내비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 노동부를 고소하는 일도 이제 발생을 하였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 나왔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 비트코인 퇴직연금 플랜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강제로 막으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한 것인데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 유명 인물이죠.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정말이지 빛이 난다. 이제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빛이 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통화 중에 가장 단단한 통화라며 은퇴 계획의 자산 다각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서 그는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 브랜드와 함께 암호화폐 법안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한 7시나 8시쯤에 이제 생방송을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되었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빠르게 정하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루나 사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좀 좋은 이런 재료를 준 것이 사실인데 물론 규제 부분에서 좀 나쁜 것도 있겠죠. 뭐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측면 규제를 받아야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는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바라던 수년 동안 바라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될 텐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자사의 펀드 GBTC 펀드를 BTC ETF 현물 비트코인 ETF로 변환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 나왔는데 이제 오바마 정권 당시에 법무차관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법률팀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과 관련해 도널드 B. 베릴리 주니어를 고용 법률팀을 강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 행정부 시절인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법무부 차관을 담당한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측은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을 위해 가장 강력한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는 현물 비트코인 ETF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SEC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에 대한 옵션도 모색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승인이 정말 날 것 같다.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이제 재료로 이거를 변명을 가지고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충분하게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도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그 법안에 대해서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7시나 한 8시쯤에 이제 저녁 드시고 저도 저녁 먹고 한 생방송에서 좀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얼마 전이죠. 2021년 8월 5일 약 한 10개월 전에 20년 경력의 ETF 전문가를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박차를 가한 것인데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제 데이브 라발르라는 인물인데요. 상당히 인상이 좋죠. 이 라발르라는 인물이 이제 미국의 지수 제공업체 엘러리안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 이 엘러리안은 되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 3대 자산 운용사 중 한 곳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ETF 부문을 미국 총괄 이제 4년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이 아니죠.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으로 또 유명한데 이제 나스닥에서는 ETP 거래 부문 뉴욕 증권거래소와 이제 유로넥스트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도 몸을 담았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7월 6일 날 SEC가 이에 대해서 무조건 답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업비트에 관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의 경우는 얼마 전 대한민국 거래소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이 되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겠구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영업이익 저번 1분기 보고서가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월에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3조 원대인데 이게 3조 원이면 상당히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제 16개월 내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죠. 이와 더불어 조금 더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의 종합 감사를 업비트가 받은 모양인데 이에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첫 종합 검사에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중대사항 위반 사항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객 확인 의무 위반 행위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등이라고 하는데 이에 이제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에 제재심에서 적발 사항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장 조사가 끝나는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해당 위반 사항을 정리해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 지정 전에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다가 이 이후에 참 구린내 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해외 거래소보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거래소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해외 거래소처럼 좀 투명한 이러한 투자자들이 좀 믿고 자금을 맡기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이를 위해선 또 규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블룸버그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일간지죠.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바이낸스의 BNB를 조사 착수에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 통신이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 BNB 토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제 SEC가 2017년 바이낸스 ICO 당시 BNB 토큰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 법무부 CFTC의 국세청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도 이후 BNB가 4% 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BNB 가격은 이제 전날 대비 2.29% 근데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한 9%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제 SEC가 왜 이러한 시점에 BNB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이 갑자기 또 꼬이는데 이 BNB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는지 이제 XRP에 대해서는 이 미등록 증권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타겟을 변경하려는 것은 아닐지.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 신샬 루미스 의원이 발표한 법안 초안을 보게 되면 SEC에서 CFTC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 영향력을 좀 옮겨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마지막 발악은 아닐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랐다는 게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익스트리미 피어, 이제 어제도 극단적인 공포, 지난주, 지지난주, 3주 전, 한 달 전도 이제 극단적인 공포 단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주 연속 음봉 마감의 연속 고리를 끊어
풀어냈죠. 다행히도 10주 연속은 음봉 마감을 하지 않고 양봉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이를 시작으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나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 어떠한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나온 주요 소식들 중에 또 현물 ETF가 다가오는 7월달 정말 승인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정해지고 XRP의 미등록 증권 사태가 이제 끝이 나게 돼서 CFTC로 정말로 영향력이 옮겨간다면, 다시 한번 이제 앞서 비썸 경제연구소가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만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여력들 많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좀 이따 이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